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연습 문제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무색하게 어느덧 여러분이 듣고 있는 5차 연습 문제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의 마지막 퀴즈 범위가 들어있는 강의가 되었네요. 비록 퀴즈 점수가 성적의 당락을 결정짓기에는 좀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과제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차 연습 문제는 비록 퀴즈로 평가하지 않지만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 연습 문제가 시험에 변형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큰 만큼 6차 연습 문제 강의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차 연습 문제는 제가 아닌 다시 꿀보이스 튜터장님이 해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차 연습 문제 풀이는 1차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의 해설 범위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 파동함수의 이해와 도플러 효과입니다. 먼저 파동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파동은 사인형 파동인데요. 뱀처럼 되어 있는 사인 파동의 위상은 수직 변이 x와 시간의 t로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입니다. 제가 t는 0일 때 파동의 위치를 보이는 사인형 파동을 그려놨는데요. 명칭부터 한번 보자면 평형으로부터 최대 변이를 우리는 진폭, 문자로는 a라고 쓸 것이고 한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 문자는 람다라고 할 거예요. 이 함수는 t가 0이기 때문에 f는 x, 0 a sin ax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소문자 a는 우리가 구할 상수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a는 파장분의 2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a의 값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공식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가정을 하고 파동이 V의 속력으로 T만큼 움직인다고 할 때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in a x에서 vt만큼 이동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파장의 속력 v는 시간분의 변이이고 파동이 한 파장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즉 대문자 t라고 한다면 v는 t분의 람다가 되겠죠. 이 값을 다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두 가지 양을 정의할 것인데요. 람다분의 2파이를 파수라고 하고 문자 k로 쓸 것입니다. 파수는 k. 그리고 대문자 t분의 2파이를 각속도 오메가로 정의하면 이 식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음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 이 식은 x가 0, t가 0일 때 시작점이 0이라고 가정하고 푼 것이므로 일반적인 식에는 위상상수의 개념인 파이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식을 다시 써보면 a sin kx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함수는 오른쪽으로 파동이 이동한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파동이 이동한다고 하면 t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a sin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도플러 효과인데요. 도플러 효과는 관찰자와 음원의 속력에 따라
관찰자가 감지하는 주파수의 크기, 즉 상대 주파수가 달라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자동차로 달려가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자동차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경적의 진동수를 F라고 하고 파장을 람다, 음속을 V라고 해봅시다. 사람, 즉 관찰자의 속력을 VO라고 해보고 자동차의 속력, 즉 음원의 속력을 VS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경적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로 정의됩니다. 또 음속은 파동의 일종이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기분의 1은 진동수이기 때문에 람다 F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해공갈단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사람이 자동차를 향해 들이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 주파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음속의 크기는 음속의 크기에 자기 자신이 달려가는 그 관찰자의 속도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 주파수는 람다분의 상대 음속으로 나타낼 수 있고 V'은 V 플러스 VO라고 했죠. 아까 여기서 람다는 V는 람다 F에서 람다는 F분의 V라고 쓸 수 있으므로 여기다가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사람을 들이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상대 주파수를 구해보면 관찰자가 느끼기에 관측되는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옆에 여기 지금 사람하고 음원의 그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원과 원 사이의 간격,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음원의 파장이라고 할 때 음원이 사람을 향해 다가가게 되면 그 파장을 원래 파장 람다보다 짧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줄어드는 파장, 즉 델타 람다는 F분의 V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 파장은 람다 빼기 델타 람다, 즉 람다 빼기 F분의 V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주파수는 상대 파장분의 음속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람다 빼기 VS 나누기 F분의 V가 되는데 람다는 아까 V 나누기 F라고 했으므로 다시 식을 정리를 해보면 V 빼기 VS분의 V 곱하기 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 두 식을 결합을 해보면 상대 주파수는 V 빼기 VS 분의 V 플러스 VO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F를 곱해야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은 우리가 아는 도플러 효과 공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VS와 VO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음원이나 관측자나 음원에게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가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팽팽한 줄 위를 진동하는 파동의 파동 함수가 y는 0.5m 곱하기 sin 10파이 t 빼기 2파이 x이다. 단 x의 단위는 미터, t의 단위는 s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식이 약간 불편한 꼴로 되어 있는데 x 앞에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sin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밖에도 마이너스, 안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sin 2파이 x 빼기
10파이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폭, 파수, 각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A번, 파장과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파장은 파수에서 구할 수 있죠. 파수는 파장분의 2파이. 그래서 파장은 파수분의 2파이로 쓸 수 있고 이것은 1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동수는 오메가에서 구할 수 있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인데 t분의 1은 f이므로 2파이 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이므로 5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이동 방향과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이동 방향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t 앞에 부호를 보면 된다고 했죠. t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 파동에서 기준 시간은 주기 라지 t이고 그리고 기준 거리는 람다이므로 t분의 1은 f이므로 람다 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람다 f는 아까 구했다시피 5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람다분의 2파이 그리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므로 이 두 식을 적절히 엮으면 v는 k분의 오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식도 외워두면 조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번, 최대 횡속력과 최대 횡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횡은 세로죠. 횡속력은 여기 지금 y를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의 속력, 즉 시간에 따른 위상의 속력과 가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상의 속력을 구하려면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dy dt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의 최대 값은 5파이 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것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식을 두 번 미분하면 최대 횡 가속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의 최대값은 50파이 제곱 m/s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횡속력과 최대 횡속력과 최대 횡가속도의 공식을 좀 유도해 볼 수 있는데 y는 a sin kx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씁시다. 최대 횡속력은 A 오메가라고 할 수 있고 최대 횡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진폭이 8cm, 파장이 80cm, 진동수가 3Hz인 사인파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센티미터 단위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미터니까 이거를 미터로 바꿔줄게요. 8cm는 0.08m, 80cm는 0.8m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인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걸 주의하셔야겠죠?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인 파동의 함수는 y는 a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a, b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 t는 0세크, x는 0m에서 매질 요소의 수직 위치가 y는 0m라면 파동 함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k 값 먼저 구해야겠죠? k 값은 람다분의 2파이로 구할 수 있고 지금 파장이 0.8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8 대입을 해주시면 2.5파이 퍼 미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인데 t분의 1은 진동수 f랑 똑같기 때문에 2파이 f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6파이 퍼 세크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는 문제에서 주어졌다시피 0.08m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y는 0.08m 사인 2.5파이 x 플러스 6파이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t는 0, x는 0일 때 y가 0이라고 했으므로 대입을 해보시면 사인 0은 0 플러스 파이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써주시면 답은 0.08m 사인 2.5파이 x 플러스 6파이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문제 A에서 바뀐 B로 바뀐 점은 x가 0에서 0.1m로 바뀌었죠. 그래서 A하고 B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x는 0하고 t는 0을 대입하지 않고 x에다 0.1, t는 0을 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는 0.1, t는 0 대입을 해보면 사인 0.25 파이 플러스 파이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인 0이 되어야 0이기 때문에 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y는 0.08m 사인 2.5파이 x 플러스 6파이 t 빼기 4분의 1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그림과 같이 부상당한 암벽 등반가를 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사고가 난 암벽에서 직선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 구급차의 속력은 40m/s이고 사이렌의 진동수는 380Hz이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끄자 부상당한 암벽 등반가는 몇 초 동안 암벽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암벽 등반가가 들은 반사된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는 단 음속은 V는 340m/s이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보시는 종이 밑에를 잠깐 컨닝을 하면 도플러 효과의 공식은 F'은 F 곱하기 V 빼기 VS분의 V 플러스 V5고 V5와 VS가 무엇이냐면 V5는 관찰자, VS는 음원의 속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메아리이기 때문에 구급차에서 암벽으로 갈 때 암벽이 느끼는 상대 주파수를 먼저 구해보면 아까 원래의 사이렌의 진동수는 380Hz이고 음속은 340m/s이고 음원은 지금 암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m/s 그리고 음속 340에 관찰자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므로 플러스 0 해서 암벽이 느끼는 상대 주파수는 340Hz가 됩니다. 다음으로 암벽에서 구급차로 갈 때 구급차에 있는 암벽 등반가가 느끼는 상대 주파수는 아까 암벽이 느꼈던 상대 주파수 340Hz에 340 마이너스 암벽은 움직이고 있지 않으므로 0 그리고 340m/s에 구급차는 40m/s로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40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의 암벽 등반가가 느끼는 최종적인 상대 주파수는 300Hz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그림과 같이 속력이 같고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인 음파 측정기 A, B와 속력이 VS인 음원이 X축상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A, B에서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각각 FA, FB이고 FA분의 FB는 6분의 5이다. VS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조건을 잘 읽어봅시다. FA하고 FB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FA분의 FB가 6분의 5라고 했으므로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FA가 더 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겠죠? 그리고 두 개 음파 측정기가 서로 속력은 같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했으므로 음파 측정기의 운동 방향은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음원 FA가 FB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음원은 당연히 둘 중 어떤 경우에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 가까워져야 상대 주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원은 항상 왼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1번하고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2번 케이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케이스로 풀어도 정답은 같게 나옵니다. 한번 해설 강의를 들은 뒤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케이스로 풀어보면 FA는 음원의 속력이 지금 VS이고 여기 음파 측정기의 속력을 V5라고 해봅시다. VS하고 V5 지금 다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FA는 FV 빼기 VS가 지금
음원이 지금 음파 측정기 A랑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양수값이 되겠죠. V 빼기 VS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음파 측정기는 음원이랑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V 플러스 VO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B는 F 곱하기 음원하고 음파 측정기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죠. 음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V 빼기 VS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음파 측정기는 음원하고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V 플러스 VO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A분의 FB는 F는 F 곱하기 V 플러스 VO V 플러스 VS V 플러스 VO V 빼기 VS.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정리를 해보면 V 빼기 VS V 플러스 VS는 6분의 5가 되고 VS는 11분의 1 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경이가 2km 상공에 정지해있던 기구에서 1800Hz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무거운 상자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단 중력 가속도는 G는 10m/s 제곱이다. A번. 보경이가 상자를 떨어뜨리고 25초 후에 상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음속을 물어봤습니다. 상자가 열기구로부터 바다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Y0 더하기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의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2000m는 0 플러스 0 곱하기 T1 더하기 2분의 1 GT1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T1의 제곱은 400, T1은 20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벙 하는 소리가 기구까지 전달되는 시간을 T2라고 하겠는데, T2는 지금 25초 후에 상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므로 25초에서 T1을 빼주면 5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2는 음속 속도분의 거리 2000m이므로 5초는 V분의 2000m, V는 400m/s. 따라서 음속은 400m/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B번. 상자가 바다에 닿기 직전 보경이가 듣는 사이렌의 진동수를 물어봤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V는 음속이고 VS는 지금 상자의 속도, 그리고 VO는 기구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VS는 GT1이 되므로 200m/s임을 알 수 있고, 열기구는 정지해 있으므로 0m/s. 주파수 F는 1800Hz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주파수는 1800, 400. 그리고 지금 상자는 기구와 멀어지고 있으므로 400 빼기 200 분의 400 플러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200Hz가
답이 됩니다. 문제 10번. B에서 음파의 파장의 변화량 델타 Y를 물어봤습니다. 델타 Y는 제가 아까 그 도플러 효과 증명 과정에서 설명을 했듯이 델타 람다는 F분의 VS입니다. 따라서 1800Hz 분의 200m/s가 되므로 9분의 1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부호를 포함해서 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음파의 파장의 변화량이 파장의 변화가 커졌는지 파장이 지금 느끼기에 작아졌는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파장이 커졌다면 플러스고 파장이 작아졌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기구하고 지금 상자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관찰자하고 음원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죠. 근데 음원하고 관찰자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델타 람다는 플러스 9분의 1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그림은 민석이가 스피커에서 1m 떨어진 곳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스피커는 물체에 장착되어 있으며 스피커와 물체의 전체 질량은 M은 2kg이고 물체는 용수철 상수가 K는 800N/m인 용수철과 연결되어 진폭 A는 0.5m로 진동한다. 스피커에서 진동수 480Hz인 음파를 방출하고 있을 때 민석이가 듣는 최대 진동수와 최소 진동수와 최대 진동수 F 미니멈과 F 맥시멈을 물어봤습니다. 단 음속은 310m/s이고 물체와 책상면 사이에 마찰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동수가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요? 진동수가 최소일 때는 민석이하고 민석이는 가만히 있고 지금 스피커만 움직이는 상황이죠. 스피커가 민석이로부터 최대 속력으로 멀어지는 상황. 그때가 최소 진동수가 될 거고 그리고 스피커가 민석이로부터 최대한 빨리 다가갈 때 그때가 최대 진동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스피커의 최대 속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물체와 책상면 사이에 마찰이 없으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피커의 최대 속력을 구하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스피커가 최대 속력일 때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max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피커가 움직이지 않을 때, 즉 순간 속력이 0m/s인 경우에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이죠. 그때는 2분의 1 k a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스피커의 최대 속력은 a 곱하기 루트 m분의 k가 되고 0.5 곱하기 루트 2분의 800이 되겠죠. 10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 진동수일 때는 스피커가 지금 민석이로부터 최대 속력으로 멀어지는 상황이므로 도플러 효과 공식을 이용하면 관찰자는 정지해 있고 스피커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VS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310 플러스 10이 되고 465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진동수는 똑같이 도플러 효과 공식을 이용하면
스피커가 민석이한테 가까이 가는 상황이므로 vs의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310 빼기 10 분의 310이 돼서 496 헤르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성 튜터였습니다.